탐험은 가스 거대 행성 너머의 항해자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태양계의 어두운 가장자리에는 명왕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때 교과서에서 행성으로 묘사되었던 이 먼 세계는 이제 태양계 외곽으로 가는 관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의 눈을 통해 우리는 그 경이로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얼음산, 광활한 질소 빙하,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하트 모양의 탐보리지오, 고요한 아름다움 속의 명왕성은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고 미지의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명왕성 너머, 과학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신비로운 행성 고운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며 그 중력으로 먼 천체들의 궤도를 휘게 만듭니다. 태양계 외곽 천체들의 기이한 궤도를 통해 추론된 이 행성의 존재는 아직 관측되지 않은 세계를 암시합니다. 태양계의 경계에 있는 또 다른 행성입니다. 태양계 경계의 신비로 가는 여정에 함께하세요. 보이저 탐사 이야기, 신비로운 명왕성, 그리고 찾아내기 힘든 행성 9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77년 여름, 태양계 행성들이 176년에 한 번 일어나는 독특한 정렬을 보였습니다. 이 드문 천문 현상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고 우리에게 외행성으로 향하는 위대한 여정에 도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행운의 일치를 활용하여 나사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은 두 개의 탐사선이 행성들 간의 중력 보험을 받아 더 깊은 우주로 나아가는 임무를 구상했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라는 기술의 경이로움은 당시 가장 첨단의 기기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목성에 소용돌이치는 폭풍을 포착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부터 토성의 자기장을 연구하기 위한 자기력계를 갖춘 것까지, 이 우주선들은 태양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사대까지의 여정은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산의 제약, 기술적 장애물, 그리고 대담한 임무 목표는 팀을 극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우주선의 모든 부품은 철저하게 테스트되어야 했고 모든 시스템은 우주의 혹독한 환경에 맞게 최적화되었습니다. 발사일이 가까워지면서 기대감은 고조되었습니다. 3, 1에 발사합니다. 하늘로 솟아오른 이 쌍둥이 탐사선은 인류의 희망과 꿈을 안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영원히 바꿀 여정에 나섰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가 소행성대 너머로 여행할 때 그들은 태양계를 중력으로 지배하는 가스 거대 행성인 목성의 엄청난 존재와 마주했습니다. 이 만남은 외행성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뒤엎는 일련의 획기적인 발견을 촉발시켰습니다. 정교한 기기를 장착한 탐사선은 목성의 혼란스러운 대기 속을 들여다보며 그 폭풍의 역동적이고 폭력적인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보이저의 주요 장비 중 하나인 영상과학 시스템은 지구보다 큰 폭풍인 대적점의 세부 사항을 놀랍도록 선명하게 포착했고 전에는 본 적 없는 특징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발견은 목성을 두르는 희미한 고리 시스템의 존재였습니다. 먼지와 입자로 이루어진 유령 같은 띠는 목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탐사선의 광학 판광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고리가 토성에만 있는 특징이라는 생각을 반박했습니다. 목성의 위성들 중 2호는 그 불타는 성격으로 두드러졌습니다. 관찰 결과 2호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구 외의 세계에서 그러한 현상이 관측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2호는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천체로 그 표면은 내부의 거대한 힘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기둥과 용암 흐름의 이미지는 태양계의 지질학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보이저가 토성으로 향할 때 전례 없는 아름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성의 복잡하고 정교한 고리 구조가 눈에 들어왔고 탐사선의 카메라는 수많은 얼음 입자들 사이에서 빛과 그림자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포착했습니다. 우주선에 탑재된 과학 장비들, 특히 무선 시스템은 토성 고리의 구성과 역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고리의 복잡한 구조, 특히 신비로운 틈과 꼬임을 밝혀냈으며 그 형성 과정은 오늘날까지 과학자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타이탄,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은 이 임무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두꺼운 대기에 둘러싸인 타이탄은 표면이 숨겨져 있어 신비로운 세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저의 기기의 놀라운 기술 덕분에 이 신비로운 위성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액체 탄화수소 호수와 복잡한 기상 시스템의 존재를 암시하여 타이탄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의 목성과 토성과의 만남은 가스 거대 행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태양계 외곽 탐험의 새로운 영역을 열었습니다. 태양계의 차가운 먼 곳에서 보이저 2호는 신비로운 얼음 거대 행성, 천왕성과의 단독 만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1986년 1월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만남은 이전까지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보았던 창백한 푸른 점이었던 세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의 궤도면과 거의 평행한 이상한 기울어진 축으로 과학자들에게 수수께끼를 제시했습니다. 이 특이한 방향은 급지방이 번갈아 햇볕을 받았다가 수십 년 동안 어둠 속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천왕성의 날씨와 대기 역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저 2호가 천왕성에 접근하자 좁은 각도의 영상 과학 시스템 카메라를 포함한 기기들이 천왕성의 대기와 위성, 고리에 전례 없는 이미지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왕성의 창백한 푸른 색은 대기의 복잡한 구조, 희미한 구름띠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고리들이 행성 주위를 휘감고 있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발견 중 하나는 탐사선의 자기력계에 의해 밝혀진 천왕성의 자기장이었습니다. 지구처럼 자기축이 자전축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천왕성의 자기장은 크게 치우치고 기울어져 있어 복잡하고 다층적인 내부 구조를 암시했습니다. 천왕섬을 떠나 보이저 2호는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알려진 행성인 해왕섬으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1989년 8월, 인류는 처음으로 해왕섬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 크기의 폭풍인 대흑점이 중심에 있는 역동적이고 격렬한 세계였습니다. 초음속 바람에 휩싸인 해왕성의 대기는 기상재해로 가득 찬 행성의 생동감을 그려냈습니다. 우주선과 그 기기들은 이 바람의 신비를 탐구하며 구름 형성의 움직임과 해왕성의 희미한 고리들의 복잡한 패턴을 포착했습니다. 해왕성의 위성들 중에서 트리톤은 그 역행 궤도와 지질학적으로 젊은 크면으로 두드러졌습니다. 보이저 2호가 촬영한 트리톤의 이미지들은 질소가스와 먼지를 우주로 뿜어내는 간헐천으로 가득한 얼어붙은 풍경을 보여주며 내부가 활발한 지질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보이저 2호의 천왕성 및 해왕성과의 만남은 우리의 지식의 경계를 넓혔으며 외행성들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짧은 방문들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태양계 외곽 행성들에 대한 이해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점점 더 멀리 떨어지면서 제한된 자원으로 임무 관리자들은 임무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어떤 기기를 남겨두어야 할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비필수 시스템, 포함 카메라까지도 영구적으로 꺼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탐험과 성찰의 인류 정신을 상징하는 순간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영원히 침묵하기 전에 보이저 1호가 태양계의 끝에서 지구의 마지막 사진을 찍는 작별 인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 2월 13일 탐사선은 3시간 동안 카메라를 가동했습니다. 과학 플랫폼은 태양계의 모자이크로 나중에 결합될 일련의 이미지를 약 40억 마일 거리에서 촬영했습니다. 수많은 과학적 성과 중에서 보이저 1호가 고향 행성을 바라보았을 때 인류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창백한 푸른 점은 우주 속에서 우리의 하찮음을 보여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집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우리의 공동 책임을 상기시켜주는 감동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인간의 인식 너머로 펼쳐진 오디세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태양계를 벗어나 미지의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여행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여정은 인류가 처음으로 태양권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태양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우주의 신비가 드러나는 경계입니다. 태양권계는 태양풍의 태양에서 방출되는 전하를 띤 입자들의 흐름 이성감 물질, 즉 우리 은하의 별들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과 만나는 극한의 경계입니다. 이 경계에서는 태양풍의 외부 압력이 성간가스와 자기장의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루며 태양의 영향이 끝나는 난류 영역을 형성합니다. 2012년 8월 보이저 1호가 이 경계에 접근했을 때 인류가 처음으로 성간 우주로 넘어가며 경계를 직접 측정한 첫 번째 인공물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개발된 기기들에도 불구하고 탐사선은 여전히 귀중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했으며 태양풍 입자가 갑자기 줄어들고 태양계 외부에서 오는 고에너지 우주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기록하여 우주의 역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저의 태양계 너머 여정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끝없는 우주 탐험의 여정에서 미래의 도전을 위한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외행성, 그들의 위성, 그리고 태양권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에 담겨 있으며 과학 연구의 초석이 되어 행성학부터 천체물리학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행성 대기의 역동적인 혼합, 고리의 구조, 자기장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후속 임무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보이저의 선구적인 여정을 본받아 후속 임무들이 쌍둥이 우주선이 밝혀낸 미스터리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시니 휴엔스 임무는 토성의 고리, 위성, 대기를 깊이 분석하여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켰고, 주노 임무는 목성의 구름 아래를 들여다보며 그 내부 구조와 자기장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과학계는 천원성과 해왕성에 대한 전용 탐사 임무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들은 얼음 거대 행성의 독특한 대기, 복잡한 고리 시스템, 다양한 위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이 신비로운 행성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이저 우주선에 탑재된 수많은 과학기기와 혁신적인 기술 중에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미지의 존재, 미래 또는 우주에 존재할지 모르는 다른 생명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골든 레코드로 지구의 소리, 이미지, 음악, 그리고 인사말이 담긴 12인치 금도금 구리 디스크입니다. 이 골든 레코드는 타임캡슐로서 20세기 말의 인류와 지구에 대한 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새소리와 바다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 바흐와 베토벤의 음악, 세계 여러 문화의 전통 음악까지 지구의 삶과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골든 레코드의 콘텐츠는 지구와 인류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람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칼 세이건이 이끄는 팀은 지구상의 삶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DNA의 구조나 태양계 내에서 지구의 위치와 같은 근본적인 과학 개념을 포함하는 내용을 고심 끝에 선택했습니다. 골든 레코드의 표면에는 잠재적 외계 생명체가 디스크를 해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상징적인 지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은 레코드의 기원을 설명하고 오디오 콘텐츠를 재생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메시지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우주 전역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레코드는 인류의 희망과 접촉, 소통, 그리고 연결에 대한 갈망을 상징하며 이는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언젠가 이 메시지를 발견할지도 모르는 다른 존재들을 향한 일종의 바다의 띄움병처럼 우주 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가 성간 우주의 깊은 곳으로 조용한 오디세이를 계속함에 따라 이 먼 탐사선과의 연락을 유지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수십억 마일 떨어진 곳에서 탐사선이 보내는 희미한 신호는 우주를 가로질러 22시간 이상을 이동해 도착하는데 이는 공허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과도 같습니다. 지구 전역에 퍼져 있는 거대한 안테나 배열인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는 이 희미한 신호를 주위에 깊게 듣는 지구의 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이 더 멀리 우주로 나아갈수록 이 탐사선을 설계하고 제작한 엔지니어들의 창의성과 선견지명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임무의 장수와 성공은 놀라운 공학적 업적 덕분입니다. 원래 5년 동안만 작동하도록 설계된 우주선은 중복 시스템, 견고한 구조,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 RTG의 사용 덕분에 예상 수명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RTG는 플루토늄 -238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기로 변환하여 우주선의 기기와 통신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RTG의 전력이 감소함에 따라 임무 관리자는 어떤 기기를 계속 작동시켜야 할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자원의 신중한 관리는 가장 중요한 과학 기기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작동을 유지하며 우주 최전선에서 귀중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이저는 마지막 기기가 침묵한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조용한 여정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발사와 중력 어시스트에 의해 추진된 이 탐사선들은 지구의 사절로서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표류할 것입니다. 이 우주선들이 언젠가 인류 존재의 유일한 증거로 남아 황금 레코드를 싣고 우주를 항해할 것이라는 생각은 시적인 개념입니다. 보이저의 마지막 경계는 물리적인 경계가 아니라 광활한 우주 거리를 넘어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주선이 점차 침묵 속으로 사라지더라도 그들의 유산은 살아남습니다. 이는 인간의 호기심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끝없는 열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가스 행성을 훨씬 넘어 그림자로 가득한 깊은 곳에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세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명왕성입니다. 한때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여겨졌던 명왕성은 현재 열띤 논쟁과 과학적 호기심의 중심에서 별도의 범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명왕성은 우리 가장 강력한 망원경에서도 흐릿하게 보이는 빛의 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시야 끝자락에 자리한 희미한 점, 차가운 어둠 속에서 비밀을 간직한 채 기다리고 있는 세계였습니다. 21세기가 밝아오며 전례 없는 야심찬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뉴 허라이즌스 우주선은 명왕성에 얼어붙은 최전방을 탐험하기 위한 수십억 마일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발견한 것은 다양성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얼음산, 방대한 질소 빙하, 그리고 전설적인 심장 모양의 톰보 레지오, 우주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물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함께 태양계 외곽에 얼어붙은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곳에서 하나의 외소행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9번째 행성, 즉 미스터리한 행성 X를 찾기 위한 탐색이 천문학계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탐색은 단순히 행성 목록에 또 다른 이름을 추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천체들이 형성된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탐사의 중심에는 애리조나 플래그스태프의 로웰 천문대가 있었으며 그곳에서 젊은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가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망원경과 사진판을 손에 쥐고 톰보는 밤하늘을 인치 단위로 세밀하게 조사하며 미지의 행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30년 2월의 어느 밤 톰보의 끈기 있는 작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사이에서 그는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움직이는 물체, 즉 작은 빛의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왕성이었으며 로마 신화의 저승신의 이름을 딴 이 먼 세계의 발견은 태양계의 경계를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르며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리를 명왕성에 더 가까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1990년에 궤도에 올려진 허블의 강력한 렌즈는 우리와 태양계 외곽을 가로막는 거리를 뚫고 나갔습니다. 명왕성의 첫 이미지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순한 빛나는 점에 불과했던 명왕성은 이제 독특한 특징을 지닌 세계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허블 이미지들은 더 세부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며 명왕성 표면이 밝기와 색상의 변화를 보이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탐험을 기다리는 역동적인 세계임을 암시했습니다. 사진판 위에서 깜빡이는 작은 점에서 시작된 발견의 오디세이는 우리를 새로운 경계의 문턱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태양계의 끝자락에 자리한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명왕성은 이제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탐험의 불굴의 정신을 통해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5, 4, 3, 2, 1. 우리는 점화에 성공했으며 나사의 뉴 허라이즌스 우주선이 명왕성을 탐험하기 위한 10년에 걸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 1월, 인류는 또 다른 야심찬 여정에 나섰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크기 정도의 뉴 허라이즌스 우주선은 태양계 끝자락에 자리한 명왕성의 비밀을 풀기 위해 거의 인간의 눈에 띄지 않는 세계로 향했습니다. 뉴 허라이즌스가 하늘을 날아오를 때 그것은 그 순간을 위해 수년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은 거의 10년 동안 30억 마일이 넘는 우주를 가로지르는 우주적 규모의 마라톤이었습니다. 정밀한 계획하에 우주선은 우주의 공허를 가로질러 항로를 그렸으며
그 여정에서 만난 천체들의 중력 보험을 받아가며 그 길을 인도받았습니다. 2015년, 긴 9년의 시간이 흐르고 뉴 호라이즌스가 그 먼 목적지에 다가오자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전송된 이미지들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망원경에서도 그저 하나의 빛의 점에 불과했던 멸망섬은 이제 산과 계곡, 캄원이 펼쳐진 세계로 다가왔습니다. 눈앞에 드러난 멸망성의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로키 산맥만큼이나 높은 얼음산이 방당하게 크면 위로 솟아오르고 그 봉우리는 매딴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질소 얼음으로 이루어진 캄원인 스푸트니크 플라니티아가 외소행성 전체를 가로지르며 복잡한 능선과 함몰부의 패턴으로 표면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지질 활동의 흔적이었습니다. 태양계 초기에 얼어붙은 유물로 여겨졌던 멸망섬은 살아있는 세계임이 밝혀졌습니다. 질소 얼음의 빙하가 천천히 풍경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으며 냉각 화산의 흔적은 이 먼 세계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비활성화된 상태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의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은 가정과 현실의 간극을 메웠습니다. 멸망섬은 더 이상 망원경 속의 빛의 점이 아니라 태양계 끝자락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역동적인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멸망성의 울퉁불퉁한 풍경 속에는 가장 매혹적인 특징 중 하나인 스푸트니크 플라니티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심장 모양의 빙하는 단순한 시각적 랜드마크가 아니라 이 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꾼 지질학적 경이로움입니다. 스푸트니크 플라니티아의 기원은 우주적 힘의 이야기입니다. 650마일이 넘는 길이의 이 거대한 분지는 엄청난 천체의 충돌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며 이 충돌은 멸망성의 크면과 그 지질 전체를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지는 대부분 질소로 이루어진 다양한 얼음으로 채워졌으며 부드럽고 반사되는 평원을 형성해 주변 지형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플라니티아의 크면은 각각 한 나라 크기의 복잡한 대류 세포 패턴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멸망성 내부에서 나오는 미약한 열에 반응하여 천천히 움직이고 흐르는 얼음의 크면 현상입니다. 이러한 용암 램프와 같은 과정은 멸망성이 우리가 상상했던 불활성, 얼어붙은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푸트니크 플라니티아의 얼음 크면 아래에는 더 많은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우주선 측정을 통해 얻은 이 지역의 균일한 질량 분포는 얼음 아래에 더 밀도가 높은 층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아마도 얼음 껍질로 격리된 액체 상태의 물을 포함한 해양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발견으로 과학자들은 멸망성의 얼음 표면 위에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태양계의 차가운 가장자리에서 대기가 가질 수 있는 만큼 얇고 취약한 이 대기는 대부분 질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메탄과 일산화탄소가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얇은 베일은 이 행성의 가장 신비로운 과정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멸망성 대기의 구조는 초기 기대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뉴 호라이즌스가 비행했을 때 대기는 표면에서 수백 마일 위로 뻗어 있었으며 예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얇은 대기층은 층을 이루며 가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태양빛을 산란시키고 굴절시키며 지구의 하늘과 유사한 매혹적인 푸른 색조를 만들어냅니다. 멸망성의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는 태양계의 다른 어떤 행성과도 다릅니다. 멸망성의 공전 주기는 무려 248년으로 멸망성의 각 계절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멸망성의 궤도는 매우 타원형이며 근일점에서는 태양에 훨씬 가까워지고 원일점에서는 태양에서 멀어집니다. 또한 멸망성의 축은 120도 기울어져 있어 표면에서 극심한 계절 변화를 초래합니다. 멸망성이 근일점에 가까워지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태양의 미약한 열이 이례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로 이루어진 크면 얼음이 승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고체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이 승화 현상은 태양에 약하지만 꾸준한 빛에 노출된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며 얼음에 갇혀있던 가스들이 방출됨에 따라 대기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가스 방출은 멸망성의 대기를 두껍게 만들어 따뜻한 기간 동안 더욱 짙어지게 만듭니다. 대기는 확장되어 표면에서 수백 킬로미터 이상 상승하며 더 추운
시기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 확장은 불균형하며 명왕성의 지형과 얼음의 구성에 따라 영향을 받아 복잡하고 역동적인 대기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명왕성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져 궤도의 더 먼 부분으로 이동하면서 그 대기는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한때 대기를 두껍게 했던 가스들이 이제는 차가워지고 응결하여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로 이루어진 가느다란 눈으로 다시 표면으로 내려옵니다. 이 승화와 응결의 주기적인 과정은 명왕성의 기후를 정의하는 특징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그 크면을 변화시킵니다. 명왕성의 긴 해 동안 펼쳐지는 얼음과 증기의 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계의 초상을 그립니다. 얼어붙은 황무지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던 명왕성의 크면은 사실 역동적인 환경이며 태양계의 가장 먼 구성원조차도 활발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명왕성 대기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대기 탈출 속도입니다. 대기 보호막 역할을 하는 강력한 자기장과 중력이 있는 더 큰 행성들과는 달리 명왕성의 약한 중력은 대기의 대부분이 우주로 탈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대기 탈출은 명왕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남기는 보이지 않는 꼬리, 즉 이온화된 가스 꼬리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대기 누출은 일정하고 온화한 흐름이 아니라 태양풍이라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전하 입자들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이 입자들이 탈출하는 대기가스와 충돌하면서 명왕성 주변에서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여기서는 태양과 행성의 힘이 맞부딪히는 작은 자기권이 형성됩니다. 명왕성의 역동적인 대기와 독특한 기후에서 우리는 명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캐런으로 이동하여 외태양계 천체들에 대한 정의에 도전하는 광계와 풍경을 발견합니다. 명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카론은 명왕성과 동기화된 움직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1978년에 발견된 이 천체는 단순한 위성 이상의 존재로 밝혀졌으며 지질학적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세계이자 명왕성과 얽힌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뉴 허라이즌스가 카론을 지나치면서 지구의 그랜드 캐니언 일부를 삼켜버릴 수 있을 만큼 깊고 넓은 협곡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협곡들은 위성 표면을 가로질러 펼쳐져 있으며 지질학적 대격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표면 위로 거대하게 솟아오른 산맥들은 그 역동적인 역사를 드러내며 봉우리는 아래의 계곡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카론의 극적인 지형의 기원은 내부 과정과 아마도 냉각 화산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카론이 냉각되고 압축되면서 표면이 갈라져 거대한 협곡이 형성되었으며 동시에 위성 표면이 휘어지며 갈라지는 동안 몇몇 지역은 위로 솟아올라 봉우리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왕성과 카론의 상호작용은 일종의 중력의 발레와도 같으며 두 천체는 동기화된 궤도에 잠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카론은 항상 같은 면을 명왕성에 향하고 있으며 명왕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상을 조석 고정, 파이델라킨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위성들이 행성 주위를 도는 것과 달리 명왕성과 카론은 둘 사이의 지점인 질량, 중심, 베리센터를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배치는 행성과 위성의 전통적인 정의에 도전하며 두 천체가 천체의 동반자로서 함께 움직이는 이중 시스템을 암시합니다. 이 중력적 파트너십은 명왕성과 카론을 넘어 명왕성의 더 작은 위성들인 스틱스, 믹스, 케르베로스, 커베로스, 하이드라의 궤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카론의 존재는 이 작은 위성들을 안정화시키며 시스템의 복잡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미니 태양계의 역학은 우주의 천체들이 어떻게 중력 상호작용에 의해 그 궤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명왕성은 태양계의 경계에 서 있는 경비병처럼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왕성 너머로 뻗어 있는 얼음 천체들의 광대한 무리로 태양계 초기의 유물이며 우리의 우주적 이웃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한때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여겨졌던 명왕성은 이제 하우메이어와 메인메이와 같은 외소행성부터 더 작은 덜 알려진 천체들까지 다양한 카이퍼 벨트 천체, KBO들 사이에서 그 친척들을 발견했습니다. 각 KBO는 태양계의 전반적인 그림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소 얼음 평원에서부터 거대한 산맥과 역동적인 대기까지 명왕성의 다양한 풍경은 카이퍼 벨트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카이퍼 벨트는 과거로 향하는 찬입니다. 태양계의 탄생 시기를 기록한 얼어붙은 기록 보관소로 그 안의 천체들, 명왕성을 포함한 천체들은 태양의 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행성 형성 당시의 잔해들입니다. 이들의 구성물인 얼음과 암석이 혼합된 상태는 초기 태양계에서 풍부했던 물질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행성들의 탄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왕성과 카이퍼 벨트 이웃들을 탐험하는 것은 태양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명왕성과 아로코스, 워러코스를 탐사한 뉴 허라이즌스 비행과 같은 각 임무는 미스터리의 층을 하나씩 벗겨내며 수십억 년 전 외태양계에서 우세했던 조건과 과정을 밝혀냅니다. 이러한 임무들은 행성 형성의 역학과 행성들과 더 작은 천체들 사이의 경계를 제고하게 만듭니다. 명왕성의 카이퍼 벨트 내 위치는 얼음의 작은 조각에서부터 거대한 가스 행성에 이르기까지 천체들 사이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카이퍼 벨트의 공룡과 궤도 상호작용은 외태양계의 안정성과 진화에 영향을 미치며 해성들의 궤도를 형성하고 해왕성의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뉴 호라이즌스의 탐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왕성의 역사적인 근접 비행 후 그것은 아로코스, 워러코스, 나는 카이퍼 벨트 천체로 이동하여 2019년 1월 1일에 만나며 우주 탐사의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아로코스는 지능 문사람을 닮아 두 개의 원시 천체가 부드럽게 결합한 모습을 보여주며 초기 태양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아로코스의 형성 이야기는 초기 태양계 외곽에서 느리고 부드러운 과정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외뉴, 외노라고 불리는 더 큰 엽은 하나의 형성이 아니다. 3마일 이상 되는 바위 수십 개가 중앙판 주위에 모여있는 집합체입니다. 이 집합체는 행성 형성에서 고속 충돌에 대한 이전의 개념을 반박하며 대신 초당 수피트 이하의 속도로 점진적인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두 개의 엽이 가군동량을 잃고 부드럽게 결합하는 이 복잡한 상호작용은 중력과 시간이 함께하는 우주에서 행성의 구성 요소들이 천상의 주기에 따라 모여드는 모습을 형성합니다. 앞으로 태양계 탐사의 지평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뉴 호라이즌스 임무 개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가지 개념은 명왕성 금요를 전례 없는 해상도로 지도화하고 그 작은 위성들의 미스터리를 밝히며 심지어 명왕성의 자전축 기울기에 의해 둘러싸인 영원한 어둠의 지역까지 탐험할 수 있는 궤도선의 구상을 상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카시니, 커시니의 유산의 영감을 받아 샤론, 캐런의 중력을 이용해 명왕성 주위를 복잡한 궤도를 그리며 명왕성과 그 위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임무는 전기 추진을 활용해 나사의 세력, 단, 임무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으며 명왕성 시스템을 넘어 카이퍼 벨트의 새로운 프런티어를 탐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유막 추진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은 전례 없는 속도와 효율성으로 미래 우주선을 태양계 외곽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혁신적 고급 개념 프로그램 NIAC의 보고서인 유막 추진 명왕성 궤도선과 착륙선은 유막 추진 장치를 사용하는 명왕성 임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막 발행로를 사용하여 1000kg의 궤도선과 착륙 모듈이 뉴 호라이즌스보다 2배 이상의 속도로 단 4년 만에 명왕성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망한 추진 시스템은 여행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으며 태양계 외곽의 먼 세계들에 대한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광대함을 탐험하고 먼 세계들을 탐험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밝혀내는 동안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이야기는 그 발견부터 현재까지 과학의 역동성을 생생하게 상기시켜주며 우리가 우주를 분류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명왕성과 해왕성의 독특한 궤도 상호작용은 그 이야기에 또 다른 층을 더해줍니다. 명왕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248년이 걸리는 궤도 동안 명왕성은 잠시 동안 해왕성보다 태양에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명왕성의 9번째 행성으로서의 위치에 대한 견해에 도전하게 됩니다. 명왕성과 해왕성이 위치를 바꾸는 이 궤도 교차는 명왕성의 타원 궤도와 태양계 평면에 대한 경사각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일시적인 이동에도 불구하고 명왕성의 전체적인 궤도는 그들이 3호 궤도 공념을 유지하기 때문에 해왕성과의 충돌 위험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명왕성의 행성 지위에 대한 오랜 논쟁은 천문학계를 넘어선 논의와 논란을 오래도록 불러일으켰습니다. 2006년 국제천문연맹은 태양계에서의 행성 정의를 수정하였고 이는 명왕성이 외소행성으로 재분류되도록 했습니다. 이 순간은 명왕성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천체들에 대한 재분류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명왕성의 역사는 카이퍼 벨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곳은 행성, 위성, 그리고 작은 천체들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천체들로 가득한 지역입니다. 명왕성과 그 이웃들을 연구하는 것은 대기의 특성에서부터 지질학, 궤도,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천체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주의 거대한 캔버스에서 가장 작은 소행성에서부터 가장 거대한 가스 거인까지 모든 실타래는 태양계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탐사의 문턱에 서 있을 때 명왕성의 유산과 카이퍼 벨트에서 얻은 지식은 우리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등대가 됩니다. 우리 우주 이웃을 제거하는 것은 단지 그에 대한 라벨을 붙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주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광활하고 고요한 공간에서 해왕성의 익숙한 빛을 넘어 수년간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우리 우주 이웃의 구조를 뒤흔들며 먼 천체들의 경로를 보이지 않는 힘으로 굽히고 있습니다. 여기 태양의 온기가 거의 닿지 않는 어둠의 우주 깊숙한 곳에 가장 밝은 두뇌들도 당황하게 만든 미스터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찰이 아니라 외부 태양계 천체들이 복잡한 궤도 운동을 하는 미묘한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존재가 입증되는 가상의 세계인 제9행성, 플래니트 9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태양계에 대한 지식의 한계를 시험하는 천체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떠다니며 멀리서 그 힘을 발휘하는 떠돌이 행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행성이지만 그 존재는 분명한 신비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가며 태양계의 끝자락에 있는 이 행성을 찾으려는 여정에 함께 하십시오. 1990년대 초반 태양계의 외곽은 그 비밀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제 카이퍼 벨트로 알려진 얼음 덩어리들로 가득한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태양계 경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키며 우주 여정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 먼 방랑자들 중에서 명왕성은 오랫동안 9번째 행성으로 여겨져 왔으며 1930년 발견 이후 자랑스럽게 그 타이틀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카이퍼 벨트가 그 보물을 드러내면서 명왕성의 지위는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크기 면에서 명왕성을 능가하는 에리스와 같은 천체들의 발견은 행성 분류의 기초를 뒤흔든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6년 국제천문연맹은 이 문제에 직면하였고 행성 정의에 대한 답은 명왕성을 외소행성으로 강등하는 논란의 여지를 남긴 결정을 낳았습니다. 이 결정은 찬반이 엇갈린 발음을 일으키며 천문학계와 대중 사이에서 태양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재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적 논란 속에서 새로운 미스터리의 씨앗이 싹 텄습니다. 그 당시 멀리 떨어져 새로 발견된 세드너를 포함한 일부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특이한 궤도는 이 얼음 천체들을 이끄는 그림자 속에 보이지 않는 힘을 암시했습니다. 우주 깊숙이 숨어있는 또 다른 행성이 왜 태양계의 구조를 형성한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마이크 브라운과 콘스탄틴 버티진 같은 천문학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들은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여점은 그들이 해왕성 너머에 숨어있는 가상의 세계, 즉 카이퍼 벨트의 가장 먼 천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행성 9불의 존재를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서 떠오른 새로운 행성은 우리가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가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왕성 너머의 차가운 어둠 속에 광대한 얼음 천체들과 먼 궤도들이 펼쳐진 세계가 열립니다. 여기 태양계 형성 당시 남겨진 잔해들로 이루어진 광대한 고리인 카이퍼 벨트가 있습니다. 이 천체들 중 일부는 궤도 역학의 일반적인 규범과 상반되는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들은 해왕성의 중력에서 벗어난 경로를 따르는 이탈된 태양계 외곽 천체,
TNO들이며 궤도가 매우 이심적인 극단적인 태양계 외곽 천체 ETNO들로서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묶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특이한 행동의 설계자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이 먼 지역에 퍼져 있는 중력적 이상 현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하지만 깊은 중력 이상은 먼 천체들의 궤도를 형성하는 거대한 물체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해왕성의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탈된 TNO들의 궤도는 외태양계의 중력적 조화에 이상이 생겼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이 TNO들의 극단적인 궤도는 숨겨진 힘에 의해 이끄는 우주적 상호작용의 그림을 그려냅니다. 이 중력적 미스터리들을 이해하려는 탐구는 과학자들이 행성 9분의 존재를 가설하게 만들었으며 그 가상의 행성의 질량과 궤도가 이러한 이상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천체들의 궤도를 정밀하게 지도화하면서 과학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행성의 잠재적인 위치와 특성을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계의 평화로운 균형 속에서 각 행성은 수세기 동안 태양 주위를 도는 리듬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 익숙한 리듬 너머에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그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느껴집니다. 행성 구분 가설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2014년 천문학자 체드 트루이오와 스콧 S. 셰퍼드, 스카트 S. 셰퍼드는 세드나 2012 VP113 그리고 몇몇 다른 ETNO들의 궤도에서 흥미로운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트루이오와 셰퍼드는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200에서 300 천문단위 AU 사이에 완벽한 원형 궤도를 가진 미지의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 2016년 마이크 브라운과 콘스탄틴 바티지는 이 가설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태양계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며 이 가설을 개발했습니다. 브라운과 바티지는 면밀한 분석과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거대한 보이지 않는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중력적 이상 현상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가상의 세계는 외태양계의 특수한 역학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행성 9의 잠재적인 특성에 대한 그들의 이해도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구의 10배에 달하는 질량으로 추정되었으나 추가 연구 결과 그 질량은 약간 더 적지만 여전히 지구의 5-6배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점은 먼 천체들의 궤도를 통제할 만큼 강력하지만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쉽게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미묘한 행성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 가상의 행성의 영향력은 그 주변을 훨씬 넘어서까지 미칩니다. 그 중력적 영향은 이탈된 TNO들의 궤도 군직 현상과 ETNO들의 극단적인 궤도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천체 역학의 복잡한 그림을 엮어냅니다. 행성 9 가설은 과학 연구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이 신비로운 이웃을 찾기 위한 사냥에 참여했습니다. 행성 9를 찾는 여정은 우주의 광대함과 현재 기술적 한계 모두를 보여주는 어려운 탐구입니다. 이 행성은 태양계의 가장 먼 곳을 도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타원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거의 닿지 않는 이 영역은 행성을 완전한 어둠 속에 감싸고 있습니다.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행성의 위치는 하늘의 광대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어 이러한 영역을 세심한 디테일로 집중적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마치 천문학적인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먼 만큼 행성의 표면 온도는 극도로 낮아 열 방사도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적외선으로 탐지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방출되는 빛과 반사되는 빛의 부족은 하늘을 채우는 먼 별들과 수많은 우주 물체들의 빛과 겹쳐져 망원경으로 탐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행성의 거대한 공전 주기로 인해 발생합니다. 행성의 공전 주기는 수천 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지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행성 9의 하늘에서의 움직임은 매우 느리게 보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그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 극도로 느린 움직임은 행성의 통과나 별 배경에 대한 움직임을 관측하여 발견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지상의 망원경에서 고급 적응 광학 기술을 사용한 탐사부터 지구 대기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 우주 기발의 관측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교한 기술과 도구를 사용해 행성 구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추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전통적인 관측 방법을 넘어 행성 구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한 여러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제한된 접근 방식 중 하나는 행성 구 주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위성들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그 상당한 질량을 고려할 때 행성 구은 태양계를 오랜 시간 동안 여행하면서 하나 이상의 위성을 포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행성과 위성 간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위성 내부에서 열이 방출되는 조석가열 현상에 기반을 둡니다. 이 현상은 유로퍼와 엔셀라두스, 인셀러더스, 가 내부의 액체, 산태의 바다를 가지고 있게 하며 아이오에서는 격렬한 화산 활동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내부 가열로 인해 위성이 행성 구보다 더 눈에 띄게 적외선을 방출할 수 있으며 이는 간접적이지만 유망한 탐지 경로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혁신적인 방법은 태양계를 통과하는 외계 소행성들의 궤적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 고속 천체들은 태양계 외부에서 오며 행성 구의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행성들의 궤적을 세밀하게 추적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지나가는 물체에 가해지는 미세한 중력적 영향을 통해 행성의 존재와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오뮤어뮤어라는 외계 소행성의 경로를 연구함으로써 시연되었는데 그 경로가 그러한 거대한 물체에 의해 약간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외태양계를 통과하는 우주선들의 궤적 역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들처럼 우주선들이 행성들 사이를 먼 거리를 이동할 때 그 궤적은 만나는 중력적 힘에 미세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탐사선 임무에서 수집된 정밀한 추적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행성 구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는 설명되지 않은 중력적 이상 현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중력적 효과가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의미 있을 수 있으며 그동안의 노력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측에서 벗어나 행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통한 간접적인 탐지가야말로 우리의 우주 이웃 중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풀어낼 열쇠일 수 있습니다. 행성 구를 찾는 탐구는 이 신비로운 천체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여러 이론과 추측을 낳았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가설은 행성 구의 원시 블랙홀일 수 있다는 것과 밀도가 높은 암흑 물질 덩어리일 수 있다는 가설로 이는 전통적인 행성 관점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난 해석입니다. 행성 구의 원시 블랙홀일 수 있다는 생각은 이야기의 날카로운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거대한 별이 붕괴하여 형성된 항성 블랙홀과 달리 원시 블랙홀은 빅뱅 직후의 고밀도 환경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론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설적 존재들은 소행성 크기일 수 있지만 행성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행성 구의 이러한 고대의 신비로운 물체 중 하나의 가능성은 여러 이유로 흥미롭습니다. 첫째, 이를 통해 가시적인 행성체가 없어도 그에 따른 중력 효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물체가 농구공 크기 정도라면 그 탐지가 어려운 이유와도 완전히 모순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행성 구는 암흑 물질의 농축된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으며 반사하지 않지만 우주의 전체 질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암흑 물질 덩어리, 이론적으로 초기 우주에서 발생한 밀도 변화에서 비롯된 암흑 물질 집합체, 는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작은 덩어리에서부터 은하를 둘러싼 거대한 헤일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로 형성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행성 구의 암흑 물질에 밀집된 덩어리라면 기존의 망원경 기법으로는 직접 관측되지 않더라도 외태양계에서 관찰된 중력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시 블랙홀과 암흑 물질 덩어리 가설은 행성 구를 찾는 연구가 단순히 태양계의 새로운 구성원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보통의 행성이든 원시 블랙홀이든 암흑 물질 덩어리든 간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성 구 탐색은 인류의 지속적인 호기심과 미지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024년 2월 1일 자로 마이크 브라운, 콘스탄틴 바티긴, 그리고 동료 매튜 제이. 홀만이 작성한 연구 논문의 최근 4본 페네스티에이RRS-1을 이용한 행성 9 탐색은 이 신비로운 태양계 구성원을 발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광범위한 하늘을 깊고 넓게 조사하는 페네스티에이RRS의 서베이의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탐색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단일 밤에 발생한 천체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복잡한 클레리언 궤도 연결 알고리즘을 사용해 수십억 개의 탐지된 물체를 선별해냈습니다. 이는 북미 대륙 전체 해안선에서 단 하나의 모래알을 찾는 것과 같은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이 방법론적 접근은 GK 트랜지언트 퍼실러티와 다옥 에너지 서베이 같은 이전 탐사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 중요한 보약을 나타냅니다. PSL 서베이의 깊이와 넓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번째 행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에서 탐색 4개 변수와 일치하는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행성 9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상당히 좁혀주었습니다. 행성이 존재할 수 있는 매개 변수 공간의 78%가 제외되었으며 남은 22%는 현재의 탐지 능력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이 우주 탐색의 다음 경기가 될 것입니다. PSL 연구로 여정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가오는 베라시 노빈 천문대의 출시는 천문학적 관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며 행성 9를 둘러싼 신비를 포함한 많은 미스터리를 보다 정밀하게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래 탐사의 문턱에 서 있으며 행성 9를 찾는 탐색은 우주의 광대함과 우리가 그 속에서 차지하는 작지만 중요한 위치를 상기시키는 과학적 탐구의 등불로 남아 있습니다.